스픽스 인터뷰 휴먼입니다. 오늘은 너무나 인간적이어서 만날수록 더욱더 자주 만나고 싶은 분입니다. 보수 농객의 대표격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바쁘신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 그런 것보다 하여튼 이 유명한 분 모시기 되게 어려운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고요. 본론으로 바로 달아서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 늘 이제 좌파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또 좀 기울어진 운동장에 우리나라가 이제 놓여 있다. 이런 거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러는데 좀 진보 쪽에서는 우리 서정 변호사님 보면 왜 우리를 좌파라고 하지 이런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좌파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까? 뭐 저는 이제 뭐 좌파를 이게 부정적이고 나쁜 의미로 쓴 건 아니고요. 네, 제 나름대로 이제 그 철학적인 소신에 따라서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네, 정부하고 이제 그 시장의 그 크기를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정부보다는 시장을 좀 강조하면 이게 약간 우파, 네, 아니면 이제 그 좀 큰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 상대적으로 좌파 이런 의미지. 뭐 너무 이게 부정적으로 옛날 빨갱이처럼 네. 이런 의미로 이게 좌파를 쓴 건 아닙니다. 근데 평이한 용어로 보면 보수 진보라고 이렇게 나누더라도 뭐 이해하기 쉬운데 유독 근데 진보는 이제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네. 예를 들어 이게 북한이나 러시아 공산주의다. 네, 그럼 이게 그 오히려 이게 우쪽이 더 진보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네, 따라서 이제 그 보수나 진보냐 이거는 그 시대 그 상황에서 이게 다 용어 다르기 때문에 네. 저는 보편적인 용어로서 좌우를 말한 거죠. 오히려 이제 보수 진보보다는 좌우로 나누어서 부르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로 봤을 때 더 맞다 이런 소식.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이제 그 좌파가 상대적으로 진보 이게 맞습니다. 네네. 좌파가 진보가 맞는데 예. 제 말은 이게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이나 네. 이런 이게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또 이게 오히려 진보가 우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용어를 좌파나 진보나 지금은 거의 같은 의미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래 봅니다. 뭐 늘 이제 많은 글을 쓰시는데 뭐 일관되게 우리나라가 이제 이념적으로 좀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뭐 이해하는 분들도 있고 또 왜 굳이 저렇게 강조하시지 이렇게 의문을 좀 갖는 분도 있는데요. 지금 이게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게 네, 크게 보면 이제 그 저는 역사, 그다음에 그 언론 이런 걸 이렇게 많이 보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역사라고 봅니다. 예, 결국에 그 정체성은 역사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역사학계를 보면 아무래도 이게 그 이승만 대통령부터 해서 이제 건국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런 이게 분들은 상당히 드물더라고요. 오히려 이게 소장파 역사학자들 보면 상대적으로 이게 좀 비판적인 오히려 이제 백번 김구나 임시정부 있잖아요. 이쪽에 상당히 긍정적이고 이승만 대통령이나 이런 쪽에 이제 부정적인 이런 분들이 상당히 저는 많다고 보기 때문에 네. 좀 상대적으로 이게 약간 좌쪽으로 기울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좀 기울어진 운동장 하면서 언론 말씀하셨는데요. 네. 오히려 요즘 언론을 보면 오히려 이제 굳이 좌우로 따지자면 우파 쪽 언론이 훨씬 많고 그분들이 오히려 여론을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좌파 진보 진영 쪽에서는 정말 언론 환경이야말로 너무 기울어져 있어서 보수 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뭐 제가 보기에 유튜브 쪽은요. 네, 유튜브 쪽은 이게 보수나 이쪽에 우파가 상당히 좀 많아요. 네, 근데 그 지상파나 예, 그다음에 그 종편까지만 보면 예, 예를 들어 이제 지상파는 저도 KBS 이사를 했잖아요. 네, 네, 지상파는 지금 이게 그 거의 노조가 제일 영향이 저는 크다 봐요. 민주노총 소속인 노조 있잖아요. 네. 이쪽이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지는 게 거의 없습니다. 지상파는 네, 예. 사장님들도 이게 다 이사진도 그대로 아닙니까? 네, 예.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 정권이 바뀌면. 그리고 이게 종편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게 구성원들 보면 패널이 정권이 바뀐 데서 이게 패널이 바뀐 거는 거의 없어요. 옛날에 방송하던 출연하던 분들이 우리 이게 다 출연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TV조선하고 채널A 정도만 나가지 YTN하고 연합뉴스를 옛날에 출연 많이 하다가 예. 옛날에 너무 우쪽이다 보니까 제가 잘리는데 아직까지 이게 복귀가 안 되거든요. 예. 정권이 바뀐 걸 저희 우파 패널들은 전혀 실감을 못 해요. 그렇습니까? 예. 오히려 그 하여튼 뭐 시각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거 이제 길게 얘기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고.
저는 이제 그 진보 쪽에 있는 분들한테도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굉장히 인간적인 분이다. 그리고 실제로 만나보면 볼수록 매력이 너무 많다. 좌우 안 가리고 이제 많이 친하게 이렇게 지내시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제가 방송에 제 철학이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YTN부터 했거든요. 네, 예. 절대 이게 방송에서 이제 좀 이런 식으로 상대 패널이 돼서요. 좀 이게 깐죽거리듯이 상대 패널이 돼서 이게 좀 감정이 상하도록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예. 저는 상대가 말하든 그렇게 귀담아 듣습니다. 예. 일단 다른 패널이 말할 때 절대 도중에 끼어들지 않고요. 예. 그리고 항상 이게 제 반박도 저는 안 해요. 상대가 마지막 반박하도록 제 좌우명은 시청자들이 위대하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시청자들이 다 판단한다. 예. 굳이 그 방송에서 한마디 더 해가지고 상대를 뭐 소위 비판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따라서 이제 토론할 때 상대가 말할 때는 경청하고 그리고 이제 꼭 필요한 팩트가 틀릴 때야 반박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는 웬만하면 이게 시청자 판단이 맡겨버리는 이런 것 때문에 좀 이게 방송을 해도 소위 진보 패널들도 인간적으로는 이게 기분 나빠하는 경우는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근데 방송에 나가면은 아무래도 좀 격렬하게 토론하고 논쟁하고 이제 이런 방식이 시청자들한테 주목도 좀 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팩트에 따른 열띤 토론은 좋은데 예. 좀 이게 감정적으로 이게 표현하는 예. 표현의 문제죠. 예. 이런 게 많이 있어가지고 솔직히 대기실에서 악수도 안 하고 이게 막 서로 감정 다투고 예, 예. 싸우는 경우 예. 제가 주먹 다짐까지도 본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 방송에서. 저는 주먹까지 그 정도로 다니는 물론 완전히 때린 건 예, 아니지만 예. 주먹을 쥐고 이게 위협하는 예. 이 정도까지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뭐 그런 건 없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으면 웬만하면 이게 제가 형님으로 다 예. 인간적으로 이게 모시기 때문에 예. 뭐 소위 진보 좌파 패널들도 다 이게 사석에서 술도 자주 먹고 또 형동생으로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상대적으로 좀 인간적인 욕은 좀 덜어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아니 뭐 굉장히 훌륭하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서정 변호사님이 살아왔던 이제 삶의 궤적이 그런 것과 이제 비슷하다 이런 생각 이제 듭니다. 대구가 고향이시죠? 예. 합천이죠. 합천이 고향이고 대구에 그럼 몇 학년 때 왔습니까? 초등학교인데 4학년 마치고 4학년 제 때. 아버님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아, 그래요? 근데 빚만 남기고 돌아가셔가지고 예. 어머니가 이제 이불 한 개 들고 야반 도주하듯이 대구로 오. 이제 와 식당에 일했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저도 이게 4학년 마치고 예. 대구로 와서 이제 어머니하고 그럼 있은 거죠. 어느 동네 살았습니까? 대구에? 대구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지금도 이게 그렇지 북구 금단동. 금단동에 사셨고. 예, 지금 여기 어머니가 복현동에 있고요. 아, 어머니 이제 지금 대구 계시니까. 예. 그 굉장히 어려운 이제 환경에서 공부를 엄청 잘하셨던 거죠. 제가 이제 예. 고등학교 원래 이제 뺑뺑이 평준화라 하잖아요. 예. 근데 그때 학비가 3년에 300만 원이었어요. 3년 살면 1년에 100만 원. 그러면 한 달에 한 8만 원 정도가 이제 들어가. 세 달마다 4번 내잖아요. 예, 예. 근데 고등학교 제가 이제 학비 낼 돈이 없어가지고 예. 그때 협성고등학교라고 예. 평준화 뺑뺑이 떨어진 애들, 예. 떨어진 애들이 오는 2차 학교 있잖아요. 봉덕동에 있죠. 예. 예. 근데 거기에 이제 미리 지원하면 예. 300만 원으로 학비를 3년간 면제해 줬습니다. 아. 돈은 안 주고 3년간 학비 면제 한 300만 원 정도의 장학금 혜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졸업할 때요. 솔직히 음악 미술 그때 못해 전교 3등을 했는데 예. 전교 3등 했는데 이제 협성고등학교 갔고요. 예. 거기서 이제 특설반이 있었어요. 제처럼 예. 가난한 사람들을 한 60명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를 한 16명인가 이렇게 서울대 들어온 겁니다. 동기들이. 아, 그래요? 예. 그분들 지금도 이제 연락을 하고 잘 지내게 지내시고. 그렇습니다. 예. 그럼 협성고등학교 하여튼 난 천재였다 그죠? 그럼 공부를 아주 잘하셨고 학번으로 보면 8, 9학번이신가요? 예. 예. 서울대법대 이제 가셨고. 근데 아주 잘한 건 아니고 예. 그냥 제가 처음에는 이제 또 돈이 없으니까 서울대를 포기하고요. 예. 거의 저는 이제 장학생으로 대구에 있으려고 예. 하다가 이제 갑자기 마지막에 치다가 한번 시험도 떨어졌어요. 예. 서울대. 예. 그래서 이제 영남대 예. 한 학기 다니다가 다시 이게 반수죠, 반수. 예. 예. 그때 이제 저희 마을의 구의원인데 예. 건설업을 하신 분이 이분이 월 30만 원씩 장학금을 줄 테니 서울로 가라. 이래서 제가 장학금을 받고 오. 서울대로 와서 이제 법대로 원래는 이게 재수택이죠. 그러면은 지역의 의원이라고 하면 어떤 국회의원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군
구의원 그 남구 의원. 아니지 북구에 아, 금단동 북구에 의원. 금단동에 살고 있을 때 초대 지방자치 초대 의원이 초대 의원. 건설업하시는 분인데 아, 그래요? 저를 이제 그런 식으로 3년간 900만 원을 도와주신 거예요. 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울법대 가셨고. 예. 서울법대 가서 그러니까 4학년 때 사법고시를 하신 거죠. 아니요. 저는 이게 그 고시도 좀 늦게 됐어요. 그래요? 석사 때. 아, 석사 그럼 때.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고시를 처음부터 생각이 있은 건 아니고 예. 저는 외무고시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네. 외무고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과목이 또 비슷해서 행시도 국제통상을 준비했고 예. 그다음에 그 사법고시도 같이 그냥 저는 이제 교수가 꿈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시험은 고시는 하나 정도는 그래도 따놔야 되겠다. 서울법대 왔으니까. 예. 그러니까 세 개 시험을 막 동시에 친 거예요. 네. 매년 세 개를 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목이 너무 멀어서 제가 재학 중에 그 뭐 공부를 열심히 한 건 아니고 해서 석사 때 이제 그 사법고시하고 행정고시만 붙고 네. 처음부터 이게 제가 행정부나 판검사는 뜻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강의를 하면서 영남대 교수로 제가 간 거죠. 로스쿨 교수로 이제 오신 겁니까? 로스쿨 하기 전에 하기 전에 로스쿨 법대 교수로 준비한다고 이제 왔다고? 그 예. 예, 법대 교수로 가서 로스쿨에 이제 1년 교수 또 하다가 교수하다 보니까 이게 그 금전적으로 너무 이게 적잖아요. 제가 교수 가기 전에 신림동에서 예. 좀 명강사로 날렸어요. 예. 행정법 강의를 했는데 예. 그때 많이 벌 때 IMF 때 한 달에 한 1억도 벌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 30억 이상. 제가 워낙 명강사로 한 7, 8년 하다가 예. 교수로 가니까 이게 수입이 확 줄었잖아요. 네. 근데 저희 아들이 유학을 호주하고 미국으로 갔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시 교수를 그만두고 변호사로 오픈을 하게 된 겁니다. 야, 그러면 이제 개천에서 용도 나고 흙수저가 완전히 금수저가 되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셨고, 어쨌든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어디 비법이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해도 안 되던데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뭐 공부는 뭐 제가 보기에 비법은 없는 것 같고요. 요즘 이게 제가 방송하다 보면 좀 활자 중독이 아닌가 할 정도로 예. 제가 눈이 안 좋아질 정도로 예. 아마 근데 그 지금도 이게 워낙 뭐 책 같은 걸 좋아하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밖에 없지 않냐. 제가 뭐, 이게 그 뭐 타고난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뭐다 다른 게 비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그 좀 열심히 했다. 열심히 했는데 뭐 천재라고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책도 읽는다고 다 읽습니까? 근데 기억이 그만큼 기억력이 좋으니까 또 좋은 책도 쓰셨고 뭐 조금 이따 말씀 나눌 텐데요. 대학 교수가 되고 싶다고 했던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신림동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강사로 예. 명강사로 이게 날리다 보니까 좀 이게 남을 가르치는 쪽에 좀 스스로 뭐 재능도 좀 저 스스로 판단하기는 그렇고 예. 또 그걸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게 그 강의 이런 제안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 최근에 얼마 전에도 이제 그 도산 학회에서 예. 제가 도산 안창호 특강도 하고요. 예. 지금도 여러 이제 강의 요청이 들어오면 꼭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공부하는 거나 또 이게 그 남 가르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꿈이 교수였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 변호사로 이제 다시 전직을 하신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사법고시 이제 패스하고 그 나서 이제 예. 설명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아들이 유학 가다 보니까 이게 교수 월급이 뭐 솔직히 말하면 한 5, 600도 안 됩니다. 예. 아무래도 이게 생활이 좀 어렵다 보니까 다시 이게 변호사를 하게 된 거죠. 예. 그러면 다시 강사로 돌아가면 돈을 훨씬 더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가 만약 신림동에서 고시학원 뭐 이렇게 지금은 이게 신림동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사시고 있었고 지금 로스쿨로 바뀌었죠. 예. 지금 이게 강사들이 아마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는 그렇게 안 됩니다. 네. 수입이. 자, 어머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모친 지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41년생이니까 그럼 올해 지금 이제 이제 80세. 예, 우리나라 80, 나이로. 예, 82, 83 이러신데 어머니가 이제 아이들 키울 때 홀로 식당 일을 하면서 이제 키우셨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참 그 이야기 다 하자면 뭐 드라마로 다 만들더라도 이야기가 넘칠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이게 제가 기억해요. 예, 뭐 아쉬운 거 하나 있어요. 책을 워낙 제가 좋아하는데 예, 일화를 하나 소개하면 이게 그 옆집에 좀 부유한 집에 예, 제 친구가 있었거든요. 예, 그 집에는 이게 책들이 많더라고. 예, 근데 그 책을 그 집에 많이 사놓은 걸 자기 아들 안 읽고 예. 제가 이게 매일 빌려서 이게 제가 열심히 읽다 보니까 그 옆집에 그 부모님은 상당히 좀 화가 날 거 아닙니까? 예. 자기 아들은 책을 안 읽고 제가 많이 읽다 보니까 근데 어릴 때 책을 마음대로 사서 못 읽은 이런 좀 아쉬움이 있지. 그 외에 뭐 다른 거는 크게 그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이제 한 번씩 술자리를 우리 변호사님하고 하다 보면
그 유독 술자리에 이제 서빙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 두둑하게 택시비를 드리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혹시 그게 어머니가 과거에 그 일하셨던 이런 거하고 좀 오바롭되고 이런 것이 좀 있습니까? 저는 아예 말을 합니다. 아, 그래요? 저희 어머니도 이게 어렵게 식당에 일해서 예. 그래서 이게 그 식당에 일하는 분들한테는 꼭 제가 뭐 한 2, 3만 원이라도 예. 이렇게 챙겨드리고 예. 하는 게 그 분들한테 저희 어머니도 이랬다 예. 하면 이게 그분들도 좋아하거든요. 예. 뭐 저는 옛날에 어렵게 자랐거나 예. 또는 이게 가난하게 자란 게 뭐 자랑은 아니지만 예. 또 이게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어머니가 고생하셨는데 그걸 숨길 일도 없고요. 뭐 따라서 저는 당당하게 말을 하고 주기 때문에 그 식당의 아주머니들도 팁을 받아도 좀 이게 기분 좋게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런 거를 좀 이제 숨기고 싶고 뭐 굳이 드러내 가지고 얘기하기 싫은데 그래도 그런 거를 이제 드러내면서 하시는 게 그 용기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신감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자랑스럽게 예. 이야기하고요. 제 어머니가 이제 그 워낙 옛날 분들은 공부를 안 가르치잖아요. 예. 초등학교 중퇴를 하셨거든요. 예. 예. 그래도 이게 그 뭐 저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예. 대신에 저희 아버님은 마을에서는 제일 많이 배웠어요. 중학교까지 졸업했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일화를 소개하면 아버님의 유물 중에 유산 중에 다른 건 하나도 없고 남은 게 예. 옥편을 하나 남겼어요. 아, 그래요. 그 당시에 한문 읽은 분이 네. 마을에 이장했다 아버님밖에 없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아버님이 옥편 하나 준 걸 제가 어릴 때 옥편을 갖다가 이렇게 들고 한자 외우는 게 취미였어요. 그래서 요즘도 이게 제가 반신욕 같은 거 하다 보면 뭐 맹자나 중용 있잖아요. 이걸 한문으로 읽고 해석하고 이렇게 제 취미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한문, 국사입니다. MBN 뉴스 와이드 할 때 예전에 우리 팻말 가지고 막 쓸 때 보면 예. 와 저도 언론사 시험을 통과했으니 그나마 한문 공부를 좀 했는데 그 쓰시는 사자성어나 이런 게 저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서 변호사님 저 어떻게 저렇게 많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그리고 해설할 때 보면요 아예 전문 그 한자 해설하시는 분처럼 방송에서 하니까 방송의 격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저는 아버님의 그 자랑스러운 유산, 옥편. 옥편. 그 옥편이 지금도 제가 지금은 이제 옥편이 작으니까 예. 거기 있는 한자마가 부족하잖아요. 예. 더 큰 옥편이 있어야 되니까 옛날에 그래도 그 한자가 제 기억에 한 4, 5천자 됐어요. 예. 4, 5천자. 그걸 완전히 외웠고 그걸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예. 그걸 맨날 이렇게 한자를 쓰면서 옥편 가지고 영어 사전 외우듯이 그게 저는 한문 공부에 좀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근데 할 일이 없다고 옥편을 외우는 것도 참 아니, 어릴 때 대단한 할 일이 없는 사람. 아니, 어릴 때 논다고 바쁜데 다 아니 이승만 대통령도 영어 사전 외워서 교도소에서 영어 이게 많이 공부했잖아요. 예. 배제 졸업할 때. 지금도 이제 서정 변호사님 책을 많이 보고 읽고 쓰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지금은 이제 법책은요 예. 다 버렸어요. 집에 그 방 하나가 이제 이중 책꽂이로 벽을 다 둘러서 책을 놓은데도 놓을 데가 없고 예. 변호사 사무실에도 책을 놔도 놓을 데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법책은 솔직히 그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입법자가 단어 3개 바꾸면 예. 모든 도서관에 있는 법석은 쓰레기가 됩니다. 이게 예. 독일의 유명한 우리 말입니다. 예. 왜 국회에서 헌법 조문 3개 바꾸면 이게 헌법적 필요 없어요. 예. 예. 따라서 이게 법은 자주 바뀌잖아요. 예. 인터넷으로 또 확인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법책은 다 버리고 예. 지금 주로 이제 국사책이나 정치, 경제, 철학 있잖아요. 이런 책들로만 집에 쫙 쌓아놔도 워낙에 책이 많다 보니까 네. 좀 이게 보관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그 요즘은 실제로 이제 책을 보는 것보다는 인터넷으로 뭐 우리 휴대폰으로 이제 이렇게 정보를 접하고 지식을 쌓고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서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독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안 된다 이런 게 많은데 근데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 어떤 거 좀 조언해 줄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이게 종이책을 많이 봅니다. 네. 다만 자기 전에는 눈이 아프고 불을 끄잖아요. 네. 이럴 때는 이제 그 인터넷으로 듣기로 예. 예. 듣는 것도 있는데 예. 종이책을 보는데 제가 이게 후배들 만날 때마다 저는 여행과 독서만 강조해. 2개를 강조해요. 예. 사람은 누구나 이제 그 시간적 한계와 공간적 한계가 2개가 있다. 예. 공간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게 그게 여행이고 예. 시간적 한계를 뛰어넘는 게 독서다. 예. 독서를 해야만 과거도 가고 미래도 가잖아요. 예. 여행을 해야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여행과 독서를 꼭 후배들한테 강조하고요. 예. 그러면 이게 제일 좋은 거는 여행과 독서를 동시에 하는 거. 예를 들어 이게 제가 베트남을 가잖아요. 예. 그럼 저는 호치민 평전을 가져갑니다. 예. 그러면 이게 호치민 평전을 공부하면서 베트남 현지를 둘러보니 예. 이게 와닿는 거예요. 예. 중국을 가면 사마천을 가져간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저는 이게 여행과 독서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면 예. 그럼 이게 더 훨씬 효율적이더라고요. 백인의 인물로 본 우리 역사 책을 썼던데 그 내용을 보니까 야 이게 어떻게 그 역사학자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써내려갔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필하는 데는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 책이? 옛날에 이제 법책은 제가 많이 썼는데 다 이제 지금은 버리고 절판됐고요. 예, 예. 이거는 이제 어떻게 쓰게 되냐면 기간으로는 한 6, 7년 됐어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이제 그 좌우명을 공부해서 남주자 예, 이걸 예. 좌우명을 한 거예요. 공부해서 남주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역사적인 책을 읽을 때마다 요걸 이게 압축 요약해서 여러 사람하고 이게 한번 토론이나 공유를 해보자. 예. 페이스북이 있고 밴드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올리는데 어떻게 했냐면 일주일에 한 편씩 쓰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나라 인물, 그다음에 한 번은 세계 인물. 예. 이런 식으로 이게 그 격주로 매주 이게 그 인물 하나씩을 쓴 거죠. 예. 그게 한 5, 6년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읽고 이제 댓글이 달리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또 고치고 이러다가 이게 책으로 한번 지금 쓴 게 그 한 100여 명씩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나라 인물부터 책으로 한번 읽자 예. 해서 이게 그 나오게 된 게 백인의 인물로 본 우리 역사 자, 이거고. 그 백인의 인물이 삼국시대부터 현대사까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제 100분이 나열되어 있는데 예. 그 인물 중에서 서정욱 변호사와 가장 유사한 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뭐 저하고 이게 뭐 가장 유사하다기보다 예, 아마 저는 이제 그 고전 있잖아요. 예, 고전까지는 이제 그 뭐 정치 그게 없잖아요. 예, 따라서 이제 그 그냥 제가 이게 일반적인 시각에 따라 쭉 쓴 거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제가 이게 읽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예, 학생들보다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야사나 예. 사랑약이 많아요. 예, 예, 예를 들어 이게 태계 이양을 쓰더라도 예, 뭐 그냥 두양 기상하고 로맨스들 쓰면서 예. 또 태계도 소개하지만 이런 게 많고요. 율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현대 인물이 어려웠죠. 예, 현대 인물이 이제 그 시각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래도 예, 이게 예. 이게 바로 좌파 우파 시각이 들어가 인물 선정부터.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을 제일 이게 좀 분량이 많아요. 예, 물론 이게 편파적으로 쓸 수는 없죠. 다양하게 보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박정희, 유경수 여사 예. 이런 분들이 이제 좀 들어갔기 때문에 현대사만 보는 분은 이게 또 이게 패널이 보수다 보니까 우파 이게 아니냐 하지만 책은 그래 쓸 수는 없거든요. 예, 팩트를 바꾼다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따라서 뭐 나름대로는 저는 이제 팩트는 틀린 게 없다고 자부심을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제 가장 그 100명 중에 존경한 뭐 인물을 꼽으라면 예. 오히려 저는 이제 그 이회영 아, 예, 그분은 우파는 아닙니다. 예, 이회영 선생. 예. 독립운동가시죠? 예. 이분은 이제 그 당시에 사만 갑족 예, 정말 이게 명문가고 이분 땅을 안 밟고는 이게 갈 수 없을 정도로 부자였죠. 지금으로 치면 이게 한 600억이 넘는 땅을 예, 헐값에 매각해서 그때 만주로 가면서 신흥무관학교나 이게 독립운동에 투신하는데 예. 본인은 거의 가족들이 굶어 죽을 정도로 네. 어려웠잖아요. 전 재산을. 이런 게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아닌가. 네. 제가 이게 가장 존경하는 보통 이게 말로야 독립운동 쉽지만 예.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어렵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쓰면서 가장 좀 감동받은 인물은 이회영 선생이에요. 예, 뭐 후손님이 국회의원을 이제 하기도 했고 유영 이제 선생을 부통령 됐죠 이시영. 예, 예. 그리고 뭐 손자가 지금 현직 국회의원을 하셨고 뭐 있죠. 지금은 이제 이종걸, 현역이- 이종찬 예, 예, 뭐 많이 있죠. 예. 근데 요즘 그러면은 이제 유해영 선생 같은 분이 우리나라가 지금 완전히 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 그리고 유해영 선생처럼 자신을 희생해서 나라를 좀 살려보겠다고 실천가로 운동가로 이렇게 나서는 분 혹시 눈에 보이십니까? 지금요. 예, 지금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예, 제가 이제 그 현대 기업인을 좀 많이 썼어요. 예, 예, 그래서 정주영, 이건희, 예. 그다음에 그 포스코 박태준 있잖아요. 예, 예, 세 분을 좀 썼어요. 예. 그랬더니 삼성에서도 책을 50권 사가고 예, 포스코에서도 좀 사갔는데 예, 그런 게 1세대 기업인들 있죠. 예. 이런 분들만큼도 이게 따라가는 분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정치 경제 전반에 걸쳐서 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예. 특히 기업 쪽으로만 보더라도 예, 지금 뭐 새로운 기업 해봤자 네이버, 카카오 요즘 이게 이런 기업들만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대기업 순위에는 예, 지금 이게 거의 한 최근 20, 30년 내에
소위 그 중우장대한 기업들 있잖아요. 예, 예. 이런 데서 이게 그 재벌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예. 뭐 지금 계속 삼성, 현대, 뭐 SK, 롯데 이렇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인터넷 기업이나 게임 빼고요. 네. 따라서 저는 야 그런 게 우리 무에서 유를 창출한 네. 이런 게 1세대 기업인들 정주영이나 예. 이병철 이런 분들 있잖아요. 박태준 이런 분들이 안 노는 게 참 아쉽고요. 지금은 이게 그렇게 아마 찾아보기는 이혜영 선생처럼 정말 실천하는 기업인을 제 눈엔 잘 안 보입니다. 그 기업가 정신이 없다 또는 이제 1세대 기업가의 개척적인 이제 프론티어 정신 같은 게 좀 부족하다 이제 이런 건데 그런 이유는 뭔 것 같습니까? 오히려 우리나라가 잘 살아졌으니까 뭐 모든 것을 버리고 올인하면서 뭔가 승부를 내야 될 만한 일이 좀 없어서 그런 건 아닌가요? 아마 이제 그 당 시대 상황이 저는 중요하다 봐요. 네. 원래 이게 워낙 어려울 때니까 그때는 정말 우리나라가 세계 최빈국 아닙니까? 네. 이런 경우에서 이제 그 무에서 유를 창출할 때 그때 기업가 정신 그리고 지금 나오신 분은 이미 우리나라가 저는 선진국이라 보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대요. 이미 그렇습니까? 경제력만 보면 일본을 거의 1인당 소득은 비슷합니다. 네. 여러 분야에서 앞지르고 있어요. 앞지르고 있다는 또 보도 나오더라고요. 일본이 선진국 아니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전 세계에. 예, 예. 따라서 저는 너무 이게 이제 어려울 때 그런 기업인들하고 예.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성숙기 예. 이제 중진국, 선진국 돼서 기업인들의 그 정신 자체가 좀 달라지는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시대적 변화가 하여튼 새로운 사람을 만들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예. 정치 이야기로 좀 돌아가면 예. 요즘 윤석열 정부가 공격 많이 받고 있으면 불편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타깝죠. 안타깝고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자맹하면서 막 그 말폭탄을 이렇게 막 터뜨리고 다니면서 윤 정부나 국민의힘을 엄청나게 이제 압박하는 형국 이거 역시도 불편하시죠? 그럼요. 예, 저는 지금 이게 제가 정치 평론하고 방송을 많이 합니다. 예, 뭐 종편하고 라디오도 출연하고요. 예, 유튜브를 제가 고정 출연을 보수 쪽에 많이 하거든요. 예, 지금 이게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 제 좌우명은요. 네, 딱 두 명은 정리해야 되겠다. 예, 하나는 이제 이재명, 이준석, 예, 양이는 비판해서 좀 이게 정치 발전을 해서 두 명은 정리해야 되겠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오로지 윤석열 성공을 위해서 가능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힘을 실어주는 예. 이 두 가지가 지금 이게 제 방송의 기본 자세는 윤석열 힘을 실어주자. 그다음에 이재명, 이준석은 정리하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막바지에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성공하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못하고 있잖아요. 참 이게 비판을 받고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하니까 예, 뭐 저도 이게 그 안타깝고 예, 여러 가지 이게 그 하는데 지금 이게 너무 훈수들이 제가 보기에 훈수들이 너무 많아요. 예, 훈수가 많다. 요즘 이게 보니까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뭐 참을 인자 몇 개가 필요하다부터 예. 온갖 훈수가 많은데 예, 오히려 이게 훈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까지 어떻게 해라 훈수 두는 거는 쓸데없는 또 하나의 부담만 주는 거고요. 대통령이 약간 억울한 것도 있습니까? 지금 본인이 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과소평가를 받고 있다거나 폄훼되고 있다 이렇게도 보고 계신가요?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그 본인이요. 예, 본인이 저는 뭐 아까도 조금 전에도 제가 말했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뭐 이게 훈수를 두고 싶지는 않고요. 예, 다만 이제 그 본인이 초심으로 좀 이게 초심으로 한번 돌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예, 본인이 도대체 이게 왜 내가 정치 입문해가 정치를 시작했느냐? 예, 내가 이게 뭐 때문에 정치를 하느냐? 예, 그걸 이게 스스로 한번 되돌아 봐가지고 그 초심을 좀 생각해보고 그게 아니면 저는 깨끗하게 뭐 대통령도 이게 하야할 수도 있습니다. 네.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저는 각오로 예, 내가 이게 실현하고자 하는 정치가 있다면 그걸 한번 소신껏 한번 해보고요. 예, 그래도 그게 이제 국민의 전체 뜻하고 안 맞다면 저는 과감하게 물러날 수도 있다는 자세로 꼭 탄핵이 아니고 네, 이런 자세로 이게 그 한마디로 사적생 생적사 아닙니까? 예, 좀 이게 뭔가 근본적인 변화를 줘야 된다. 예, 저는 이렇게 보고 지금 이게 너무 그냥 여러 주의 소리를 듣다 보니까 우왕좌왕 왔다 갔다 해서 제대로 이게 어떤 윤석열 다움 이게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윤석열 정권은 뭘 하려고 하는가? 뭐 때문에 이게 정치를 했는가? 뭐 하나라도 이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게 바꿔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런 큰 아젠다가 안 보입니다.
하다못해 MB 같으면 야, 나 이게 다른 거는 못해도 대우나하고 4대강이라도 하나 해놨자. 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윤석열 정부는 이게 도대체 5년 동안 뭘 하겠냐? 도대체 이게 뭐 때문에 정치 입문해서 대통령이까지 했는데 뭘 하겠다? 이게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보여야지 뭐 비판을 하든 지지를 하든 하는데 그게 안타까워요. 뭐 저도 역시 안타깝긴 한데 근데 훈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지금 하셨던 말씀의 내용으로 보면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명확하게 보여줄 만한 비전이나 정책적 뭐 아젠다가 되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안 보이는 게 안타깝죠. 그래서 훈수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아젠다가 훈수로 이게 될지 본인이 이게 그 정도도 준비 안 됐다면 저는 뭐 정치 안 해야죠. 대통령 안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지금 뭔가 보여주지 않아서 훈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뜻대로 내놓는 것들이 뭐 도어스태핑이라는 것이나 아니면 말씀하시는 거나 또는 그 김건희 여사가 바깥에서 활동하는 거나 또는 각 부처에서 발표하는 정책들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이 정말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연발해서 실책 실수를 계속하니 국민들은 이제 기대하기보다는 걱정이 너무 차서 기가 막힐 지경이다. 이제 이 정도까지 가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바뀌지 않느냐. 저는 오히려 그 서 변호사 말씀 중에 대통령이 진짜 해야 할 각오로 사적생의 마음으로 좀 덤벼서면 좋겠다 또는 뛰쳐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에 전적으로 좀 동의를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대통령한테 더 직언으로 조언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굳이 이게 조언을 드린다면 예, 굳이 조언을 드린다면 예, 뭐 너무 이게 여러 분야 욕심 내지 말고 예. 예를 들어 이게 내가 한다면 최소한 이게 국민연금 있잖아요. 예, 연금 개혁 하나는 딱 확실하게 하겠다든지 예. 지금 이게 심각하게 터지거든요. 예. 요거는 얻어먹고 내가 이것 때문에 하야 되더라도 예, 연금 개혁 그다음에 그 노동 개혁 문제 있잖아요. 예. 지금 이게 민노총 심각하지 않습니까? 요즘 예. 요즘 이게 오히려 노조가 법을 어겨요. 예. 옛날에는 사용자들이 불법을 했잖아. 예. 근데 요즘은 사용자가 불법은 큰일 납니다. 예. 근데 노조는 불법 하거든요. 그럼 이게 내가 노동 개혁하고 뭐 연금 개혁은 임기 중에 확실하게 하나 하겠다든지 예. 뭔가 이게 좀 큰 비전 있잖아요. 예. 이걸 이게 좀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윤석열 하면 뭔지 뭐 평생 검찰 개혁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이미 검찰 개혁은 다 이래 된 거고 예. 그거는 더 건드릴 게 없는 거예요. 예. 따라서 제가 답답한 거는 도대체 이게 그 트레이드 마크가 없어요. 예. 우리가 이게 보통 보면 노태우 하면 이게 북방 정책이 있잖아요. 예. 북방 정책. 그게 큰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게 YS 하면 그래도 이게 문민 대통령. 우리 하나의 숙청한 거 봤잖아요. 예. 금융 실명제하고 문민. 이거는 잘했잖아요. 예. DJ 같으면 이게 또 우리 북한 통일 문제. 예. 이런 식으로 이게 뭔가 아젠다가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그 윤석열 정권은 뭔지 제가 이게 국정 과제를 봐도 인수위 때도 안철수 대표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너무 이게 제가 안타까운 게 어떻게든 이게 편들 줄라 해도 네. 뭔가 이게 큰 그림이 없으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질문하면 못한다 안 한다 둘 중에 어떤 겁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못한다 쪽 아닙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역량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 대책도 별로 없고. 그러면 이 상황이 조금 더 지속되면 어떤 상황이 이제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그러면 이게 벌어집니까? 정권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본인이 이미 뽑아난 걸 본인이 못한다 해서 능력이 안 돼서 바로 또 하야 뭐 탄핵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예. 그건 이게 국가적 불행이 되는 거고 예. 저는 이게 못할 때는 과감하게 능력 있는 옛날에 왕이요. 왕이 능력 없으면 재상을 잘 쓰면 위대한 왕이 됩니다. 예. 그럼 이게 재상을 잘 써야 되잖아요. 실질적인 근데 지금 책임 그것도 안 총리, 되잖아요. 예, 실질적인 책임 총리가 그러니까요. 와서 대통령 외교 국방 쪽에 신경 쓰고 내지는 오히려 총리가 맡아서 해보자 뭐 이제 이런 쪽의 안도 되겠네요. 예를 들어 이게 뭐 우리 삼국지에 보면 유비 아들이 무능하잖아요. 예. 그럼 이게 제갈량한테 다 맡겼잖아요. 예. 이런 식의 저는 정치도 필요하다 봅니다. 근데 지금 한덕수 총리도 보면 뭐 아무것도 없어요. 구실의 인물은 뭐 새로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뭘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지지율 반등이나 상당히 암울한 거는 맞아요. 예. 그렇지만 이게 뭐 그런다 해서 당장 물러나시오. 뭐 탄핵 이렇게 할 수는 또 없잖아요. 예. 저도 이게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저는 이제 보수 세력 또는 이제 국민의힘 주의를 싸고 있는 보수 세력이 뭔가 좀 대안을 내놓고 원판 자체를 좀 바꾸어서 5년 동안 대단한 성공은 못 거두더라도 그냥 기본 정도는 할 수 있는 국가 운영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다들 좀 낯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또 이게 또 잔소리 조언 드리게 되는데 예. 뭐 안 할 수가 없고 답답한 상황인데 그렇죠. 많이 하셔야 되죠. 그러면 오히려.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제가 한번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직격탄을 날린 적이 있는데 예. 지금 대통령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잖아. 3달밖에 안 됐으니 그렇습니다. 힘을 일단 성공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저는 한마디로 옛날에 이건희 삼성 회장 있잖아요. 예. 이분이 그 애니콜 그 불태우고요. 예. 옛날에 그때 한 말이 있잖아요. 유명한 예. 부인 빼고 다 바꿔라.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이렇게. 저는 제가 예. 윤석열 대통령한테 조언은 김건희 씨 빼고 다 바꿔라. 예. 이혼할 수는 없잖아요. 예. 김건희 씨는 좀 이게 자중하고 예. 뭐 어느 정도 이게 필요한 거고. 예. 근데 김건희 씨도 욕을 많이 먹지만 그게 부인을 이혼하시오. 이렇게 제가 조언 드릴 수는 없잖아. 뭐 저도 부인은 전적으로 자중하고. 동의합니다. 예. 자중하고. 예. 왜 여론 생각해야 되니까. 예. 그러면 이게 부인 빼고 다 바꾸시오. 예. 부인 빼고. 부인 빼고 다 바꾼다는 거는 이제 총리. 특히 총리 바꿔야죠. 예. 그다음에 비서실장 바꿔야죠. 예. 그다음에 당에 다 물갈이는 이미 되고 있으니까 그 윤핵관들 권성동 장재원 다 바꿔야죠. 예. 그렇잖아요. 이선 후퇴 시켜야 된다 말씀. 예. 저는 지금 소위 윤핵관이라는 권성동, 예. 장재원부터 이게 이런 분들 전부 이게 이선우 때 시키면서 새 인물로 바꿔야 돼요. 예. 당도. 그다음에 청와대도 비서실장 김대기부터 그 사람에게 기자 만나고 나 알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예. 비서실장이 뭐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하는 국정원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비서실도 전면 개편해라. 예. 그다음에 내각 재상부터 한덕수, 예. 그다음에 박순애 이게 뭡니까? 예. 아니 정책을 간보는 것도 아니고 이게 추진할 듯이 해놓고 연원이 안 좋으니까 설거문이 이게 무슨 이게 장관입니까? 그렇잖아요. 뭐 충분히 여론 수렴해가 공론화 시켜야죠. 대통령실에서 이미 오케이 했으니까 자기는 발표했다고 이래서 억울해.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 잘못인데 예. 그 대통령 잘못을 못할 때는 장관이 옛날쯤에 이게 판사가 대신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떳떳하게 이제 자기가 덮어쓰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노라고 말했어야죠. 예. 윤 대통령이 야 5살까지 한번 검토해봐 초등학교. 예. 그래도 이게 본인이 이거 예. 여론 수렴 이렇게 졸속하면 안 됩니다. 네. 충분히 여론 수렴 해야 됩니다. 이랬어야죠. 따라서는 지금 청와대 내각 당 다 이게 부인 빼고 다 바꾸라. 네. 이게 제가 드리는 조언이에요. 네. 그렇게 꼭 해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설사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도 지금 국가가 혼란에 빠진 상황이 와서는 절대 안 되는데 설마 하던 일이 지금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사실상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바로잡아야 되는데 단순히 부분적으로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개편과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이준석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준석 요즘 돌아다니면서 본인은 뭐 힐링을 만끽하고 있으면서 국민의힘도 저격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저격하면서 야 이거 뭐 저렇게 해서 도대체 뭘 얻고자 하는 거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게 정치인 중에요. 예, 제일 싫어하는 유형이요. 예, 재성박덕입니다. 예, 재성. 제주는 좀 이게 뭐 교묘하게 말은 꾸미고 잘 하는데 네, 덕이 없는 거 있죠. 예, 항상 저는 고전을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네, 모든 게 수신부터 돼야 돼. 예. 자기부터 닦아야 됩니다. 자기 예. 몸부터. 예, 수신. 그리고 이게 제가 치국 평천하예요. 예, 근데 이준석이는 제주는 있을지 몰라요. 뭐 과학고 나오고 뭐 하버드 나오고 뭘 하면 이게 제주는 있을지 몰라고 교묘하게 말장난 할지 모릅니다. 예, 말장난은 말은 잘할지 몰라요. 그러기에 정치는 그게 아니거든요. 예, 덕을 쌓아야 됩니다. 예. 지금 이게 이준석이가 덕이 있고 참 이게 인간적이고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 따라서 저는 이준석 스스로 조금 이게 되돌아봐야 된다. 정치라는 게 어떤 게 국민의 눈물을 같이 닦아주는 이런 직업에서 이게 뭐 하버드 오고 뭐 그걸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본인 스스로 이게 과연 얼마나 인화, 화합 이런 걸 위해서 이게 노력했는지 한번 스스로 좀 이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 힘은 더 못하니까 이준석이 바깥에서 국민의 힘을 향해서 공격을 해도 차라리 너희들은 당해도 싸다. 이준석이 더 올래. 자기 당 대표 나 이준석 찍을래. 이런 여론이 더 높은 이런 기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론은요. 예. 전체 국민 여론조사죠. 예, 아마 이게 그 소위 진보 좌파 쪽에서는 예, 이준석이가 분탕질 치주가 지지율 떨어지니까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여론이 한 저는 20% 정도 돼가 예. 이준석 지지하는 거지. 예. 실제 이 당원들은 이준석 보면 피가 끓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 우파 쪽에 피가 끓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이준석 때문에 지금
피해보는 게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도 이준석 책임이 크잖아요. 예. 따라서 이제 저는 그걸 가지고 마치 이게 우파 쪽에서 이준석을 지지하는 게 많다. 이렇게 그 평가하면 안 되는 거고요. 네. 제가 이게 이준석 하면 저도 이제 그 변호사나 강신업 뭐 이게 여러 명 경찰에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예. 솔직히 제가 이준석이라면 전 정치 안 하지만 예. 아이고 이게 젊을 때 제가 뭐 실수로 술 한 잔 얻어먹습니다. 접대도 좀 받았습니다. 네. 앞으로 이게 진짜 이런 일 안 하겠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뼈저리게 후회하면 저 국민들이 용서해 줍니다. 예. 그 20번 접대 받은 거는 팩트예요. 네. 그건 제가 경찰한테 물어봤더니 변호사하고 예. 이거 99.9가 아니고 100이라고 봐요. 예. 다만 이게 법리적으로 알선수재냐 뭐 아니냐 예. 이렇다면 제가 이게 이해를 하지만 그걸 이게 부인하는 저는 거짓말하는 게 제일 나쁘다 봐요. 네. 접대 안 받았냐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게 김철구에 내려갈 때 예. 본인이 몰랐냐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이거는 인정하면서 참여를 하면 용서해주고 이게 똑같은 게 저는 아까 제가 이재명, 이준석이라 했잖아요. 네. 이재명 제가 이재명이라면 아이고 나 김부선이하고 옛날에 한때 연애 좀 했습니다. 근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래버려야지 이걸 끝까지 부인을 하잖아요. 네. 그럼 이게 김부선 씨는 뭐가 됩니까 인격적으로? 물론 예, 이해는 돼요. 정치인이 뭐 가정도 지켜야 되고 뭐 부인할 수도 있지만 저는 좀 제가 이런 거짓말이 싫어서 정치는 절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이 대목에서 국민의힘 집권 여당 그다음에 대통령 이준석 대표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이재명 이준석까지는 이재명을 한과로 왜 위선적이고 덕이 없는 예. 둘 다 재성박덕 그리고 이게 위선적이면서 거짓말을 하는 이런 정치인을 보기 때문에 제가 한 거예요. 이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통렬한 비판 한 번 더 자리를 만들어서 하기로 하고요. 예. 자, 이준석 대표 문제로 돌아가면 이렇든 저렇든 이준석이 덕도 없고 참여를 할 줄 모르는 정치인이라 치지만 지금 가장 영향력이 큰 상태에서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국민의힘의 앞길을 완전히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대위 출범을 해보겠다고 하지만 이준석이 동의 안 한 비대위는 사실상 갈 수가 없을 거다 이게. 이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당에서 이준석 문제를. 저는 지금 이게 엄청나게 지지율이 뭐 떨어질 수도 있고 네. 당이 이준석 때문에 피해를 볼 수도 있지만요. 예. 이걸 이게 어설프게 봉합하면요. 예. 두고 화근이 돼요. 한번 이게 저는 이게 그 썩은 종기 아닙니까? 예. 이거는 이게 좀 처음에는 아프더라도 돌이 내야 돼요. 예. 그래야 이게 새 출발이 되거든요. 예. 만약 이걸 어설프게 봉합하고 껴안고 가면요. 또 이게 총선에서 또 충돌합니다. 예. 안 하겠습니까? 예. 이거는 선천적으로 물과 기름이에요. 예. 따라서 저는 당이 폭삭 망하고 윤석열이가 뭐 지지율이 뭐 10%가 되고 탄핵 당하더라도 이준석 문제를 정리해야 된다 봐요. 그래야 이게 비전이 있고 새 출발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준석을 봉합한다 해서 껴안다 해서 이게 지지율이 급상승하겠습니까? 어차피 이게 저는 안 늦었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뭐 썩은 종기는 이게 빨리 도려내야 되지 안고 갈 수는 없다고 저는 봐요. 그 변호사님 말씀에 깜짝 놀란 거는 당이 폭삭 망하고 대통령이 하야를 하거나 탄핵을 당하는 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준석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 그래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제 개인적으로는 이준석을 정리하면 예. 서서히 지지율이 올라가요.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정치는 상대적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여야 중에 누가 더 좋으냐 나쁘냐. 저는 여야가 지금 이게 자살골 경쟁하거든요. 예. 지금 이게 여당도 요거도 묵지만 왜 윤석열 대통령이 희망이 있는 게 야당의 지도자가 이재명이기 때문에. 예. 왜? 더 나쁜 사람이 야당 총재면 여당으로 돌아오거든요. 예. 우리 국민 중에 이재명을 진짜 인간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몇 프로 되겠어요? 예. 그 사람들이 볼 땐 다시 저는 한 50% 보수는 윤석열 쪽으로 올 수밖에 없다. 왜? 제가 아무리 윤석열이 미워도 이재명보다 미워할 수는 없잖아. 예. 그러니까 저는 상대가 이재명이라면 희망이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네. 자, 비대위 문제 조금 더 나가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대위가 출범하고 이준석을 사실상 완전히 퇴출을 시킨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하고 그럼 이준석은 출마 자격도 없지 않습니까? 그 상태가 이제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준석은 일단 안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요. 안을 방법도 없고요. 예. 이미 저는 버스는 떠났고요. 예. 기차도 출발했고요. 예. 그다음에 비행기도 이륙했고요. 예. 배도 항구를 떠났다 봐요. 예. 이미 이준석의 자리는 이제 없습니다. 그러면 왜 저 그러냐- 속도를 내어서 비대위를 빨리 가져가서 전당대회를 치르는 수밖에 없네요. 그럼요. 지금 이게 다 그렇게 결론이 났잖아요. 예. 지금 예. 예를 들어 이제 상임정국위와 정국위를 거치면 예. 새 체제 비대위가 출발할 수밖에 없고요. 예. 아마 이게 남아있는 유일한 게 이준석이는 법적 대응, 예. 가처분밖에 없는데 예. 근데 그거는 저는 확률이에요.
뭐 0.0001은 수학적으로 100이죠. 이준석이가 이길 가능성은 0%다. 그렇죠. 뭐 가처분을 통해서 이기는 거는 예, 예. 이거는 정치적 행위입니다. 맞습니다. 판사가 예. 일개 판사죠. 예. 가처분 판사가 마음껏 우리 정치를 다 주무릅니까? 예, 그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이미 우리 진행대로 가고 예. 이제 이준석의 자리는 탈당 아니면 예. 아니면 그냥 백의종군 하든지 예. 아니면 탈당하든지 두 개밖에 없다 봐요. 백의종군 탈당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예. 그 이제 보수에 대한 기대를 하고 또 진보에 대한 기대를 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 현실 정치가 이런 걸 이제 잘 못 받쳐주고 있습니다. 보수 정치가 앞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어떤 걸 그리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지금 아까 전면 예. 솔직히 말하면 제 심정은 대통령까지 바꾸고 싶지만 예.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다음에 다 바꾸랬는데 저는 보수가 이게 진보보다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돼요. 예. 이 말은 이게 진보가 내일을 걱정하잖아요. 예. 그럼 이게 보수는 모레를 걱정해야 됩니다. 예. 이게 저는 중요하다 봐요. 예. 진보는 내일을 걱정합니다. 예. 근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모레를 걱정해야 돼요. 예. 왜 진보가 따뜻하게 국민들 안아주고 이렇게 예를 들어 국민들한테 복지라든지 이렇게 해주잖아요. 예. 이랬을 때 이게 그러면 이게 재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또 어려운 문제 생기잖아. 예. 그 다음을 진보보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간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네. 이걸 이게 그림을 그리는 분이 없어요. 네. 안 보입니다. 예. 답답해요. 지금 이게 청와대도 그렇고 지금 이게 오히려 진보보다 훨씬 뒤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 한 발자국 더 앞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저는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런 역할을 변호사님이 이제 좀 하시면 보수는 보수다워지고 진보는 진보다워져서 이제 우리나라를 이끄는 양날개가 정말 건강하게 이렇게 이제 날개짓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면 언젠가 이제 사회에서 은퇴하실 거 아닙니까? 네. 그럼 한 70 정도 되면 은퇴하십니까? 네. 뭐 아니 살아생전 계속 변호사 일을 하시지는 않으실 분 같고 언제쯤 은퇴하십니까? 제가 이게 좌우명이요. 예. 제 꿈이 변호사 안 하는 게 꿈입니다. 예. 묵고 살 돈이 조금만 더 있고 이제 예. 그 딸이 예. 고3이거든요. 예. 자, 대학 1학년인데 반수하고 있어요. 예. 따라서 이제 그 딸까지 다 졸업하면 예. 변호사 안 해도 묵고 살잖아요. 예. 예. 방송에도. 예. 그래서 변호사 안 하는 게 저에게 꿈이고요. 예. 빨리 이게 저는 뭐 한 3, 4년 내에 예. 변호사를 좀 접었으면 좋겠다 예. 생각이 들고 예. 그러면 이게 뭘 하느냐? 저는 이제 그 여행 저술 예.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독서와 여행을 했잖아요. 예. 어떤 이제 그 세계나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그 나라의 훌륭한 인물들 예. 글을 써가지고 소개하고 예. 같이 공부하는 이런 이제 그 독서와 여행을 통해서 좀 이게 제 스스로 공부하면서 또 이게 공부한 걸 같이 나누는 예. 여러 사람들과 예.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인류 역사 2000년의 한국 관련된 인물 또 세계적인 인물을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써 나가고 공부하고 또 알리고 공유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서정욱 변호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한 20, 30년 흘렀습니다. 서정욱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기억이 되는 그런 걸로 본인이 한번 가정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근데 뭐 제가 20, 30년대 이름이 남을까요? 뭐 한 것도 없는데. 아니 이미 뭐 예를 들어 우리가 호사유피 호랑이는 죽어서 이게 가죽을 남기고 예. 인사유명 예.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뭐 이런 말이 예. 있긴 하죠. 예. 근데 뭐 제가 이름을 남길 수 있을지 없을지는 뭐 저는 제가 뭐 정치를 할 것도 아니고 저는 정치는 안 한다. 예. 정치는 이게 JP가 말한 허업 있잖아. 허업. 예. 허업이란 게 뭐 허무하다는 게 아니고 예. 자기를 위한 게 아니고 남을 위한 거. 예. 이게 정치잖아요. 예. 정치를 하면 이름이 남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게 제가 이제 꿈이 있다면 예. 아까 말했자면 평생 2권의 책만 낼 생각입니다. 예. 백인의 인물로 본 우리 역사와 예. 그다음에 세계 역사 지금 예. 지필 중에 있거든요. 예. 이 2권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하면서 예. 좀 이게 이 책을 읽고 좀 이게 공부도 하고 이러다 보면 이름이 좀 날 수도 있잖아요. 예. 뭐 이렇게 좀 기억이 되면 저술가로 작가로 예. 그 정도면 이게 만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변호사 활동을 하시든 저술가로 활동을 하시든 하여튼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기운과 아까 말씀하셨던 덕이 살아 넘치는 대한민국 또는 정치라는 것이 국민의 마음을 좀 붙들어주는 또 정치가 되도록 오늘과 같이 늘 조언해 주시고 격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런 속에서도 남을 비난하거나 힐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판 안에서 인간미가 따뜻하게 이렇게
담겨 있는 변호사의 모습이 그 인상적이고 매우 좋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고마웠고요. 또 다음 기회에 다시 만나서 아까 특기해야 되는 특기하기로 약속한 이재명 의원에 대한 맹렬한 비판 다음 기회가 있으면 다시 듣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서정욱 변호사 인터뷰 어떻게 보셨습니까? 가장 인상적인 말이 진보보다도 더 한 발 나아가야 하는 보수이어야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이 말씀이 가슴에 특히 와닿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인터뷰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프로그램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